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 행보TV 김만입니다. 배우 김남주 씨 아시죠? 알죠? 내조의 여왕. 내조의 여왕 김남주 씨가 안목의 여왕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안목의 여왕? 예. 왜요? 유튜브를 시작한다 그래요. 아, 내 경쟁자 되네? 예. 먹고 살만한 사람들 좀 하지 마요. 우리도 아는데. 그런데 이 유튜브에 김남주 씨의 집이 공개가 된다고 아, 합니다. 진짜요? 예. 자기 집을 까는겨? 네, 그렇습니다. 강력하네. 20년 동안 살았던 삼성동 집을 공개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정원이 80평이라고 하는 170억 대저택에 산다고 하는데, 삼성동 땅이 얼마라고요? 정원이 80평? 예, 정원이 80평이에요. 와, 어마어마하네. 예. 이게 20년 전에 20억을 주고 샀다고 하는데, 아이고야,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20년 만에 거의 한 8배가량이 오른 거잖아요. 충분히 오르고 남죠, 삼성동은. 다른 강남권에 비해서 삼성동 주택의 오름폭은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상당히 높죠. 강남 쪽은 주택이 잘 없어요. 이렇게 큰 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의 가치가 이제 내재 가치라고 하는데, 땅의 가치가 특히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게 땅이 100평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희소성을 가지는데, 이게 정원이 80평이면 실제로 땅이 100평이 훨씬 더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와, 이게 가격 많이 비쌀 것 같은데, 이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이게 희소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집 잘 없어요, 삼성동. 특히 삼성동 쪽이 이게 숫자가 많으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사실은 전지현도 삼성동에 맞습니다. 단독주택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이 다 안다니까. 다 알아. 좋은 거는 다 했다니까, 지들이. 그래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공개할 만하네. 자신 있으니까 공개하지 뭐. 예. 그래서 오늘은 남의 집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공개했대요? 뭐 자랑질하는 겨? 아, 예뻐해달라고 합니다. 아, 예뻐해달라고? 삼성동 집 보면서 예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아, 진짜 화가 날 것 같은데? 어떤 꾸밈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진솔한 꾸밈이 모습을 없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고 신인 유튜버로서 열심히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김남주 씨의 170억 대저택뿐만 아니라 삼성동의 전지현 씨, 송혜교 씨도 네. 삼성동에 살고 있고요. 그러네.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도 삼성동에 많이 사는데 삼성동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동, 일단 대기업 총수들이 삼성동에만 사는 건 아니고요. 대기업 총수들은 이태원에도 많이 살고, 옛날 이건희 회장님도 이태원에 있고요. 그 현대가는 유엔빌리지 쪽에 많이 살고 있고, 이제 좀 나눠져 있죠. 이태원 파, 삼성동 파, 저 평창동 파, 이렇게 부촌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삼성동만 선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삼성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도회적인 삼성동, 강남을 편리한 인프라, 또 이게 뭐 강남이 주거 시설, 역세권, 이분들은 뭐 지하철을 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강남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선배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강남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강남 벗어나면 한마디로 죽는 줄 압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유배 가는 느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 유배 갔잖아요. 강진인가 어디에. 그런 마음. 그래서 강남을 벗어나면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연예인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살아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강남을 선호하는 분들은 약간 성향 자체가 약간 도시적인 편리함을 추구하는 분들은 강남을 선호하게 되고, 또 전통적인 그런 부촌? 전통의 미학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태원이라든지 저기 평창동, 성북동 이런 데를 선호하죠. 그 전현무 씨가 살고 있는 걸로 알려진 삼성동 아이파크? 아, 삼성동 아이파크 한때는 최고였지. 평당 1억을 제일 먼저 넘긴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한때는, 지금은 이제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2000년대, 2006년, 2007년 이 무렵에는 삼성동 아이파크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다. 타워팰리스와 삼성동 아이파크가 거의 뭐 쌍두마차, 쌍벽 최고의 아파트였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쌍두마차가 아닌가요? 이제 입주 연도가 한 2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고, 가보면 20년 되면 이제 실내는 인테리어 했겠죠. 깨끗한데, 그래도 20년 되면 차도 20년 타봐요. 비교가 되나. 그래서 요즘은 얼죽신이니까 또 신축 많이 선호하고, 뭐니 해도 압구정 또 전통적인 부촌. 압구정은 또 재건축 기대가,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데, 아쉽게도 삼성동 아이파크나 또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뭐가? 재건축이. 계속 수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압구정 같은 경우는 오래됐잖아요. 수리해서 사용은 하는데 재건축되게 되면 압구정은 뭐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압구정 재건축이 돼서 만약에 50평짜리 한강 뷰가 나오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 얼마 되지? 한 150억, 200억? 뭐 부르는 게 값이지 않을까? 뭐 지금으로선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300억 불러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신고가 경신한 게 그런 이유인가요? 130억 나왔잖아요. 대형. 그러니까 다 허물어져가는 콘크리트 가치가 없는 아파트인데 땅의 힘, 재건축이 된다는 힘만으로 130억이면은요, 그냥 꼬마 빌딩 좋은 거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남주씨 집은 땅이 크잖아요. 그래서 평당 가격 따져보면은 사실 170억 할만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100평이 넘잖아요. 평당 1억 잡아도 170억인데 오히려 김남주씨 집이 저평가지. 압구정에 비하면. 압구정 대형 아파트 대지지분 해분들 몇 평 된다고. 그러니까 압구정이 훨씬 더 비싸죠.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그래서 압구정 파가 있고 젊은 사람들은 뭐 반포 신축 아파트 있잖아요. 원베일이라든지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파들이 있고 또 고가 아파트도 성수파 있잖아요.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아크로 트리마제 파가 있고 이게 부자들이 파가 있다니까. 그래서 각 파별로 내 마음에 드는 곳들을 가는데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부촌이 이제 평창동하고 성북동인데 이거는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 시절에 그 가보면 사실은 저도 한번 가봤는데 막 언덕길에 단독주택들 막 좋은 거 있잖아요. 저도 관리가 안 됩니다. 그 정원 관리하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가고요. 살기도 좀 불편해. 요즘 감각은 편리해야 되잖아요. 주변에 뭐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가까이 있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카페도 가고 그게 약간 강남 스타일인데 평창동이나 성북동 가보면 뒤에 산은 있어서 좋고 쾌적성은 좋은데 약간 좀 적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효리 맞아요. 이런 분들은 난 번잡한 거 싫어. 머리가 아파. 나는 좀 그런 거 좋아. 이효리 씨는 제주도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쾌적성이나 여유로움, 자연, 하늘, 새소리, 맑은 공기 뭐 이런 걸 좀 선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이상순 씨가 DJ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효리 씨가 DJ를 해요? 예, 라디오 DJ를 하고 있어서 라디오. 제주도에서 평창동으로 이사 오고 나서 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이효리 씨가 단독주택을 60억 원 전액 현금 매입한 것으로. 전액 현금. 네. 돈 많네. 그것도 이효리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지 뭐. 예. 그 이상순 씨 녹음실보다 이효리 씨 녹음실이 좋은데. 당연한 거 아니야? 예. 돈 잘 벌면 녹음실 좋아야지. 바꿔달라고 했대요. 집안에 녹음실이 있나 봐요. 아, 이상순 씨가? 예. 아니, 주변 친구들이 그러면 이효리 씨 녹음실이 좋으니까 바꿔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왜? 그 간이 배 밖에 나왔네? 이상순 씨가 얘기했습니다. 집을 누가 산 건데. 아, 그 양심은 있네, 이상순 씨가. 그러니까 사람이 착해 보이더라니까. 이효리가 결혼한 이유가 있다니까. 그걸 바꿔달라고 하는 순간, 야, 진짜 그 욕먹을 뻔했다. 눈치가 아주 빠르네. 보통 평창동입니다의 평창동이잖아요. 네. 삼성동에 맞서는 사모님. 부촌인데. 평창동 사모님. 평창동의 집들은 매물로 잘 안 나오죠, 소장님? 나오기도 하죠. 나오는데,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최근의 트렌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옵니다. 정주영 회장님 자녀 분들 집도 대놓고 나오지 않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그냥 우리 부동산에 매물 나오듯이 동네 부동산한테 내놓지는 않고, 조용하게 어떤 뭐, 회사? 뭐, 현대라면 현대증권, 현대차증권이라든지 어떤 자기 계열사 이런 걸 통해서 조용하게 처리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오는데 사실 선호도로 따지면 물론 이효리 같은 분은 전액 현금을 주고 그렇게 삽니다. 사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강남의 단독주택이나 용산의 이태원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최근에는 높은 것 같고요. 성북동이나 평창동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부자 개념이기 때문에 이효리 씨 같은 이상순 씨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맞을 수는 있으나 최근에 이제 뭐 송혜교 씨나 전지현 씨나 김남주 씨나 이런 연예인들 스타일을 본다면 삼성동이나 이태원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좀 다르다. 같은 부촌이라도 트렌드는 좀 다르고요.
뭐 얘기를 하게 되면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제 할아버지들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할아버지들 능력. 부모님의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으로 이제 자녀는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농담이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죠. 예. 네,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 아빠가 잔소리 많이 하게 되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빠는 묵묵히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 내고 자녀 학원비 내주면 그 역할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강남권에는요, 물론 삼성동의 뭐 단독주택 이런 거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만 대치동이나 이런 쪽의 부자들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영업자, 대기업 임원들 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 자식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노력하면 나처럼 아빠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스파르타식으로 시킵니다. 대치동에 애 잡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할아버지가 평창동, 성북동, 이태원에 이렇게 사는 전통적인 부자다. 애 잡지 않습니다. 왜? 애 안 잡아도 알거든. 그냥 어차피 부의 대물림이 되고 사업을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사업을 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감각을 넓히기 위해서 유학도 보내고 다양한 경험을 해주기 때문에 부자들도 좀 차이가 있다. 강남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자수성가가 많기 때문에 학구열이 높은데 전통적인 그런 부촌에 사시는 분들은 자녀를 그렇게 잡지는 않는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성향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동 얘기로 마무리할게요. 그 김남주 씨가 살고 있는 삼성동이 앞으로 천지가 개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던데 GTX랑 한전부지 개발. 천지 개벽. 야, 여기서 더 천지 개벽하면 어째 되는겨. 천지 개벽은 이미 했고요.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는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삼성동 한전부지는 현대 GBC 지금 펜스 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GTX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공사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삼성역에 지하철이 뭐 지하철 2호선도 있고 지하철 9호선도 있고 GTX 들어오고 뭐 다 좋은데 지하철 호재는 누구한테 효과가 더 클까요? 직장인들이요. 직장인 다 크지. 근데 GTX가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 지나서 동탄까지 가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데 삼성동에 사시는 분이 목이 마를까요? 지하철 안 탈걸요? 부자들은? 그러면 부자들 상에 예를 들어서 전복도 있고 해삼도 있고 갈비찜도 있고 육회도 있고 다 있어. 고기 반찬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서 감흥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GTX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집값이 폭등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찬 하나 추가되는, 고기 반찬 하나 추가되는 거고요. 반대로 파주 운정이나 동탄 같은 경우는 맨날 상추하고 풋고추 나오다가 갈비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반응이 굉장히 컸는데 GTX 개통되고 나니까 집값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미리 매매 가격은 선반영이 됐고요. 차이가 뭐냐면, 자,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가 됐죠. 제가 최근에 파주 운정에 다녀왔는데 그러면 뭐가 오르냐면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 임대가. 왜? 현재 가치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실수요자들, 전세, 월세 수요자들이 돈을 더 지불할 가치가 있는 거죠. 왜? GTX가 생겨서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이미 선반영을 했고요. 기대감으로. 이제 실수요자들이 전세 매매 가격을 올리면서 아, 나는 1억 더 주더라도 들어갈래. 왜? 살기 좋아졌으니까 올라갑니다. 매매 가격은 이제 한번 올랐고 전세,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 시간을 두고 또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2차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삼성역 GTX 구간은 2028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개통되지 않았고요. 2026년에 삼성역을 빼고 패스하면서 아마 서울역에서 수서까지 직통 구간은 아마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맞는데 삼성동이 GTX 때문에 천지 개벽 한다. GTX는요, 동탄이나 파주 운정 사람들이 삼성역으로 가지, 삼성동에 사시는 김남주 씨가 GTX 타고 파주 운정이나 동탄에 갈 일이 있을까? CF 찍으러 가면 갔지, 뭐, 그냥 놀러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삼성동에 계속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거는 맞으나 천지개벽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현대 GBC가 만들어지면 삼성동이 좋아지는 거는 맞는데, 그리고 지금보다 170억에서 뭐 200억
200억 이상 또 충분히 갑니다. 가는데 뭐 그런 개발 호재 때문에 천지개벽이라기보다는 삼성동 그 자체의 희소 가치와 주거 인프라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그럼 뭐 개발 호재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해주세요. 힘들어요.